자, 이번 시간에는 표준 정규 분포, 스탠더다이즈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떤 것을 표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표준 정규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가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규 분포가 있기 때문에 각 정규 분포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평균 연령대가 뭐 39세, 39주, 41주, 그런데 이 평균을 0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요 변수를 표준 정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표준 정규 분포는요, Z로 많이 표기를 하고, 그 Z는 정규 분포를 띈다. 정규 분포 N을 띈다. 이때의 평균은 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1이다. 라고, 그죠? 표준 편차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는 누적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누적이 돼서 쭉 면적이 없으니까 뭐 계속 오겠죠. 쭉쭉쭉 해서 면적이 계속 쌓여서 그러면 여기까지 전체 면적은 1에서 얼마큼 차지하냐? 84.13% 차지한다는 뜻이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그럼 반대로 요 전체 면적은 1에서 요만큼 빼니까 0.1587. 그래서 이거를 확률로 나누면 약 한 퍼센트로 나누면 약 15.87%는 우측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의 수식을 나타나면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정규 분포랑 거의 같은데요.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가운데 저 평균이 정규 분포에서는 0으로 이렇게 고정이 안 된 반면에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저 뮤가 0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0입니다. 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표준 편차가 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아까 보여드린 수식에서 0과 1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의 분포가 나오죠. 이런 식의 분포가 나와요. 그래서 요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 정규 분포 함수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을 가진 정규 변수, 정규 분포에서 정규 분포를 가진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같은 연령이 39세인데 만약에 평균을 0으로 잡아버렸다면, 표준 평균을 0으로 잡으려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변경을 어떻게든 변화시킨다는 뜻인데요. 변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시키면 됩니다.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X는 값이고요. 뮤는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아까 그 누적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누적 확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표준 정규 분포는요. 아까 뮤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균이 0이라고 했어요. 그 누적 확률 바꾸면 여기 0에서 출발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값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자세히 봅시다. 그러면 Z값이 1.96일 때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있어요. 표라고 있는데 보면은 1.9 있고요. 위에서 쭉 나와요. 쭉 내려면 97.5가 나오죠. 그래서 Z값이 1.96일 때 요만큼의 면적은 약 2.5%고요. 요 전체 면적은 약 97.5%가 되는 겁니다. 97.5%가 되는 거예요. 예시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왔듯이 어떠한 변수가 정규 분포를 띄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변수가 정규 분포를 띄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X라는 변수는 정규 분포 N을 띄고 있고 평균 뮤, 어떠한 평균을 가지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 분산, X, 시그마 제곱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을 시그마 제곱을 표기를 하니까. 근데 요거를 밑에 있는 요 표준 편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요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요러한 가운데 수식 요거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걸 이용하면은 x의 변수가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평균이 39고 표준 편차가 2일 때 2이고 x의 값이 40일 때 보시면은 x의 값이 40입니다. 40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 평균이 39라고 그랬잖아요. 39고 표준 편차가 2이면 2를 집어넣으면 z값이 0.5예요. 0.5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보시겠지만 0.5 z 값을 보시면은 0.5가 해당되는 거 보면은 z 값이 0.5일 때 이 면적은 약 한 69.15% 면적이 되고요. 전체 면적 100% 중에 이때의 일반적인 아까 여기 40 나왔잖아요. 요 40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여기 x의 값이 40이라고 그랬잖아요. 40. 그래서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진찰을 할 때 거기에 방문한 아이들의 평균 연령대를 본 건데요. 그 평균 연령대가 한 40주면은 한 3살 좀 넘어가죠. 40주 정도 되는 요 아이 경우에는 전체 요 정도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요 정도 위치에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표준 편차가 2 정보 주어졌고요. 평균 주어졌고요. x값이 주어졌을 때 표준 정규 z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z값이 플러스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0일 때는 뮤 가운데 값이니까 중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z값이 0보다 크다라 그러면 양적 값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다는 뜻이고요. 이 z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평균을 중점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값을 보시고 z값이 0보다 컸기 때문에 이 가운데보다 이쪽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면은 요 가운데보다 요쪽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떻게 뭐 할 때 유효하냐면 점수와 점수 사이의 확률이에요. 자, 아까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소아과가 가지고 검증을 하는 그런 검사를 하는 연령대를 체크한 건데요. 아까는 제가 40주라고 그랬잖아요. 40주. 1년이 안 됐구나. 아까 저기 3살이 아니고 40주, 1년이 52주니까요. 자, 그러면 40주면은, 그러면 40주일 때, 아까 69%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35주에서 40주 사이는 전체의 몇 퍼센트가 차지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처럼 A 또는 B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A, B.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면적, 즉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했지만 이 표준 정규 분포는 누적이란 말이에요. 누적. 그러면 A 끝에서부터 쭉 누적된 게 B의 확률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나온 게 A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B의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을 구한다 해서 A의 확률을 구하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A를 하한계, B를 상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Z값이 마이너스 2에서 0.5까지라고 나왔어요. 이때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첫 번째 구할 거면은 요 0.5가 크단 말이야. 아까 40주. 그러면 Z가 0.5보다 크거나 작을 때의 확률을 봤더니 밑에서 쭉 누적이 됐으니까 69.15예요. 그리고 Z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던 얘기는 약 한 2.28% 정도 된대요. 그러면 0.692로 마이너스 0.0228 하면 6.6687에서 요 간격 사이의 면적, 즉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